70세 이후 이렇게 걷다가는 허리 무릎 관절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걷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게 걷기이고 늙어서 끝까지 붙잡고 싶은 것도 걷기입니다. 하지만 70세를 넘어서면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나는 아직 건강하다, 매일 걸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몸을 바꿔놓습니다. 균형 감각은 조금씩 떨어지고 근육은 줄어들며 뼈는 약해집니다. 그 결과 똑같이 걷더라도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을 걸어 다니다가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일어났을 텐데 이번에는 고관절이 골절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분은 다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노인 낙상 사고는 전체 사고 중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70세 이후 걷기가 이렇게 위험해질까요? 오늘부터 10편에 걸쳐 나이가 들수록 걸을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길에 돌부리가 있어도 갑자기 발을 헛디뎌도 몸이 알아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노화로 인한 신경과 근육의 반응, 속도, 저하입니다. 우리 몸은 균형을 잡기 위해 눈, 귀의 전정기관, 근육, 신경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이 늦어집니다. 한 발이 삐끗하면 즉시 반대쪽 다리와 허리가 반응해야 하는데 그 속도가 느려지면서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는 경우는 훨씬 많습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72세 여성분은 항상 나는 잘 걷는다고 자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장에서 발을 헛디디며 균형을 잃었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걷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외출이 줄어들고 생활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결국 신체 활동이 줄어 건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균형 감각 저하는 단순히 넘어질 위험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량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쉽게 유지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시니어 건강에 가장 위험한 척 중 하나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고 뼈와 관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줄어들면 작은 충격에도 몸이 크게 흔들리고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낙상을 했을 때 뼈에 가는 충격을 막아줄 완충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골절 위험도 훨씬 커집니다. 한 74세 남성은 평생 일을 하면서 몸이 튼튼하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활동량이 줄자 몇 년 만에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평범하게 걷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예전 같으면 가볍게 균형을 잡았을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져 어깨뼈 골절을 입었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근육량이 부족하면 몸이 충격을 못 버틴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사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이와 함께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이라도 걷고 계단을 오르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넘어짐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근육량 감소는 보이지 않게 찾아와 큰 사고를 부릅니다. 따라서 시니어분들이 걷기를 안전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근육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걸어 다니다가 한번 넘어지는 것, 젊을 때는 가볍게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낙상은 전혀 다릅니다. 작은 사고가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결과는 골절, 특히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 후에도 재활이 오래 걸립니다. 문제는 많은 시니어들이 수술 후에도 예전처럼 걷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낙상 한 번으로 평생의 보행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 76세 여성분은 집 안에서 화장실로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그 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되었고 수술은 성공했지만 이후 제대로 걷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분은 외출이 줄어들었고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때만 조심했더라면 하는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왔던 거죠. 또한 낙상은 단순한 신체 손상에 그치지 않고 치매 발병 위험도 높입니다.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인지 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낙상 후 1년 안에 치매 진단을 받는 확률이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듯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입니다. 70세 이후 걷기를 안전하게 하려면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걷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걸음걸이 습관 하나하나가 낙상의 위험을 좌우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허리, 무릎, 발목을 망가뜨리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다리를 질질 끄는 걸음걸이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해 작은 턱이나 장애물에도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특히 노인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이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보폭이 지나치게 좁은 걸음걸이입니다. 조심조심 걷는 습관이 오히려 균형을 잃기 쉽게 만듭니다. 보폭이 너무 좁으면 몸이 앞으로 쏠려 작은 충격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셋째,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인 채 걷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는 시야를 좁혀 앞에 장애물을 놓치게 하고 허리와 무릎에도 무리를 줍니다. 거울로 보면 당장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넷째, 한쪽에만 힘을 주는 걸음걸이입니다. 예를 들어 지팡이를 쓸 때 잘못된 위치에 두거나 다리의 힘이 한쪽으로만 쏠리면 관절이 빨리 망가집니다. 70대 남성 한 분은 늘 허리를 숙이고 발을 끌며 걸으셨습니다. 나는 조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집 앞에서 작은 돌에 걸려 넘어져 손목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그때 의사가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걷는 법만 바꿨어도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걷는 건 단순해 보여도 습관이 잘못되면 나이 들어서 가장 위험한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걸음걸이가 위험하다면 반대로 올바른 걸음걸이는 건강과 젊음을 지켜줍니다. 걷는 법 하나만 바꿔도 낙상을 예방하고 허리와 무릎, 관절까지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발을 확실히 들어 올려 걷는 것입니다. 발끝이 땅에 닿지 않도록 조금 더 들어 올리면 작은 장애물에도 안전합니다. 특히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보폭을 적당히 넓히는 것입니다. 너무 좁으면 불안정하고 너무 넓으면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평소보다 약간 넓게 안정감 있게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셋째,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을 앞에 두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당당히 걷는 습관은 시야를 넓혀 사고를 예방하고 동시에 외모까지 젊어 보이게 합니다. 허리를 펴고 걷는 시니어는 멀리서 봐도 활력이 느껴집니다. 넷째, 양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는 것입니다.
팔을 움직이면 균형이 잡히고 상체와 하체 근육이 동시에 단련됩니다. 특히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시니어에게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70대 여성 한 분은 오랫동안 발을 끄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건소 운동교실에서 발 뒤꿈치부터 디디고 허리를 펴라는 교정을 받은 뒤 놀라울 정도로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몇 달 후 정기검진에서 근육량이 늘고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걷는 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7편 보조도구 활용 지팡이와 보행 보조기의 힘 약 1265자 70세 이후 걷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보조도구의 활용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쓰는 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벌써 이런 걸 써야 하나 라는 자존심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보조도구는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팡이는 단순히 몸을 기대는 용도가 아닙니다. 체중을 분산시켜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균형 감각이 떨어진 상황에서 넘어짐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가 평평하지 않은 길을 걸을 때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75세 남성 한 분은 늘 나는 아직 튼튼하다며 지팡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고 무릎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썼다면 이번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그제야 지팡이를 들기 시작했고 이후로는 다시 큰 사고 없이 생활하셨습니다. 보행 보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나 공원처럼 오래 걸어야 하는 장소에서는 보행 보조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체중을 나눠 받쳐주기 때문에 피로가 덜하고 낙상 위험도 낮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결국 보조도구를 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걷는 자유를 더 오래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걷기를 안전하게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 전후의 스트레칭 습관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운동할 게 아니니까 스트레칭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칭은 단순히 준비 운동이 아니라 낙상 예방과 관절 보호의 핵심입니다. 첫째, 발목 돌리기입니다. 발목은 걷기에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곳입니다. 걷기 전 발목을 여러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면 발목 근육과 인대가 풀려 안정감 있게 걸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릎 굽혔다, 펴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는 동작을 10회만 해도 무릎 관절의 윤활액이 돌며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허리 늘리기입니다. 두 손을 깍지 껴 위로 쭉 뻗고 옆으로 천천히 기울이면 허리 근육이 풀리며 허리 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어깨 돌리기입니다. 걷기는 하체 운동이지만 상체가 긴장돼 있으면 보행이 불안정해집니다. 어깨를 크게 돌리며 상체 긴장을 풀어주면 팔 흔들림이 자연스러워지고 균형도 좋아집니다. 한 72세 여성분은 늘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걷기 전후로 5분만 스트레칭을 하라는 조언을 듣고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몇 달 후에는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오히려 걷기가 즐거워졌습니다. 그분은 스트레칭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무릎을 살려준 습관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해 보이지만 걷기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걷기는 너무 당연해서 소중함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걷기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75세 여성분 한 분은
늘 집 근처 시장을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보폭이 좁고 발을 끌며 걷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걷는 거야라고 하셨지만 어느 날 시장에서 작은 돌부리에 걸려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 사고로 무릎이 골절되었고 수술 후 몇 달 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걷는 법을 조금만 바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후회하셨습니다. 반대로 72세 남성분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올바른 걷기 습관을 배운 뒤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허리를 펴고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팔을 흔들며 당당히 걷는 연습을 한 겁니다. 또한 매일 10분 스트레칭을 하고 지팡이를 필요할 땐 주저없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또래보다 훨씬 안정된 걸음걸이를 유지할 수 있었고 70대 중반에도 여행을 다니며 자유롭게 활동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요. 나쁜 습관 하나가 평생 후회로 이어질 수도 있고 좋은 습관 하나가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걷기를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기는 가장 위험한 동작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건강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70세 이후 걸어 다닐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균형, 감각 저하, 근육량 감소, 낙상의 치명적 결과, 잘못된 걸음걸이 습관, 올바른 보행 자세, 보조도구의 지혜로운 활용, 걷기 전후 스트레칭의 중요성.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넘어짐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걷는 습관 하나가 허리와 무릎 건강, 뇌 건강, 심지어 삶의 태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혹시 나는 아직 멀쩡하다,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사고는 항상 한순간입니다. 한 번의 낙상이 평생의 자유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걷는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10년 뒤에도 활기차게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걸음걸이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발을 끌거나 허리를 굽히고 걷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걷는 법을 돌아보고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시선을 앞에 두고 당당히 걸어가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팡이와 보조도구를 주저없이 사용하세요. 그것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걷기 경험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니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